지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지수. 밑지수 배우지 않았나? 배웠죠. 어떻게 배웠어, 지수? 지수는 뭘 표현하는 거야? 제곱할 때 횟수. 제곱할 때 횟수는 좀 말이 이제 겹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주 어렸을 때 이런 거를 배웠어. 더하기, 덧셈이라는 걸 배웠지. 근데 덧셈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를 좀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기호를 또 새롭게 배워? 곱셈이라는 기호를 배운다고. 그래서 이때 앞에 2는 더해지는 수고 뒤에 5는 몇 번 더했나고. 근데 곱셈의 특징은 얘를 바꿔도 되는 거였어. 5를 2번 더해도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수학이 개념이 확장되다 보니까 똑같은 수를 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곱하는 경우도 생기네. 곱하는 경우. 그럼 물론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점점 수가 커지고 많아지네. 그러면 뭔가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표현하고자 이런 지수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거고, 이때 우리 밑에 쓴 거를 밑이라고 하죠. 그냥 누구를 곱했냐, 걔가 밑인 거고, 몇 번 곱했냐, 그게 지수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웠죠, 중학교 때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새롭게 뭘 배웠어? 연산 기호 배운 다음에는 더하기, 빼기 뭐 이런 것도 배우듯이 지수도 이거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웠죠. A에 예를 들어서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을 하면은 너는 어떻게 되는 거야? A의 n 플러스 m제곱이라고 할 수 있었지. 왜냐? 너는 A를 n번 곱한 거고 너는 A를 n번 곱한 다음에 그걸 서로 곱한 거니까 A를 개념적으로 보면 n 플러스 m번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그죠? 그럼 나누면 어떻게 됐어? A의 n 나누기 A의 m제곱 나누면은 나누면 어떻게 됐어? 나누면 A의 n 마이너스 m으로 했죠. 나누기 곱하기는 이거를 더하는 개념이 이해되지. 쉽게 이해되지. 나누기는 왜 뺄까 근데? 왜 빼는 것 같아 나누기는? 자, 우리가 이런 거 2 나누기 3을 우리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니까 못 나눈다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 뭐라고 표현해? 그렇지. 그러면 얘를 A의 n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을 뭐라고 표현할래? n분의 n. 그렇지. A의 m제곱분의 A의 n제곱이라고 표현할 거 아니야. 근데 그래 똑같은 수 곱해 있으면 어떻게 서로 약분하지. 여기 n번 약분하면은 얘는 A의 n-m번이 줄겠죠. 이제 그래서 여기 빼기처럼 이렇게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많이 나오는 게 A의 n제곱을 이 전체를 또 n번 곱하면은 얘는 또 어떻게 돼? A의 m 곱하기 n번으로 됐죠. 또 간단하죠. A의 n을 n번을 계속 쓰면 될 거니까. 요 성질을 이용해서 n 더하기 n 더하기 n 더하기를 n번 하면 되니까 이제 곱으로 표현이 가능한 거라.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했다면은 뭐 이런 것도 해봤을 거야. 밑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밑이 다르면 P라고 할까? 밑이 다르면 다른 애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밑이 같은 것끼리만 뭔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지수 법칙이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몇 개 파생해서 한번 배워볼 거야. 내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A의 2제곱 나누기 A의 2제곱을 했던 거지. 얘는 뭐지? A의 0제곱이네. 근데 이건 계산하면 뭐가 돼? 똑같은 수를 나누고 있으니까 뭐가 돼? 1이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1은 그러니까 A의 0제곱은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밑이 뭐가 되든 상관없는 거지. 그래서 밑에 관계없이 항상 지수 자리에 0이 오면은 0번 그러니까 곱했다는 의미는 1을 뜻하는 거였어. 근데 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돼? A의 2 빼기 3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A를 마이너스 한 번 곱한다?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렇지. 왜 우리가 이거 분수로 나타내면 약분해서 정리하면은 a분의 1이죠. 그래서 얘는 a분의 1이야. 아, 그러면 지수 자리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오면은 너는 우리 뭐로 표현한 거다? 역수로 표현한 거야. 오케이? 또 뭐 다른 것도 예를 들까? 예를 들어서 2에 쉬운 걸 할까? 1제곱 나누기 2에 4제곱을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에 마이너스 3제곱이 되는 거야. 근데 이거 뭐야? 분수로 표현해서 약분해서 정리하면 8분의 1이지, 8분의 1. 다시 해서 여기가 2의 세제곱분의 1인 거지. 그래서 여기 음수가 지수 자리에 음수가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거를 역수의 거듭제곱이구나를 이제 본 거야. 됐죠? 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확장할 거야. 한 번 더. 근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분수가 나오네? 이 분수는 또 무슨 의미랄까? 지수 자리에 분수가 온다는 거. 그러니까 2를 2분의 1번 곱하래. 이거 말이 돼? 뭐지? 얘는? 2를 2분의 1번 곱했다. 도대체 얘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할까? 자, 그래서 내가 너 뭔지 모르니까 일단 x로 둘까? 해본 거야. x로. 근데 우리 또 지수의 법칙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수 법칙 성질을 위해서 이 전체를 2제곱하면은 이쪽 좌변이 간단하게 정리되겠죠? 그래서 전체 제곱을 전체 식에다 제곱을 해버리는 거야. 해버리니까 이 좌변이 얼마가 돼? 2가 되는 거고 우변은 x의 제곱이 되는 거고. 우리 이거 간단하게 풀 수 있죠? x는 얼마? x는 뿔만 루트 2야. 그렇지, 잘 배웠어. 근데 우리 처음에 뭐에 대해서 했어? 그냥 2의 2분의 1 제곱했지. 양수에 대해서 했으니까 너는 음수는 굳이 고려하지 않고 그냥 플러스 루트 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좀 전에 2분의 1 제곱, 2의 2분의 1 제곱을 x라고 했지. 그 x가 얼마래? 루트 2. 그러면은 내가 어떤 수의 유리수를 지수로 두면은 너는 뭐를 뜻한다? 제곱근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2분의 1 제곱은 루트 2가 되는구나. 이런 거 이제 알아. 근데 우리가 유리수에 2분의 1만 있나? 3분의 1은 뭐지? 뭘 것 같아? 3분의 1. 야, 3분의 1은 뭘 표현한 거야? 얘를 몇 번 제곱해야 2가 되는 거야? 3번 제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앞으로 얘를 이렇게 표현할 거야. 3번 곱해서 2가 됐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할 거고, 자,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 얘는 그냥 제곱근이었지. 얘는 세제곱근이라고 읽을 거야. 그러면 무슨 뜻이야? 너는 얘를 3번 곱하면은 요수가 된다는 얘기. 됐어? 자, 그럼 이거 세제곱근에서 예를 들어 하나 더 볼게. 만일 3 루트 8 세제곱근 8의 세제곱근은 얼마야? 그렇지. 무엇을 세제곱해서 8이 됐는지 생각해 보면 되죠. 얘는 2구나. 이런 의미를 갖는 거야. 그렇다면은 여기는 우리가 세제곱근만 있을까요? 계속 있겠죠? 어떤 것들이 있겠어? 4제곱근도 있고 5제곱근도 있고 계속 확장시킬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는 중학교 때까지는 지수 법칙이 이렇게 지우게 이렇게 돼서 A 밑은 항상 1보다 크다고 했을 거야. 왜냐하면 1은 이것도 간단해. 1을 내가 4제곱 하나, 1을 5제곱 하나, 1을 뭐 100만 제곱 하나, 이거 달라져 안 달라져? 의미가 없지? 다 같은 1이지. 그러니까 밑이 1일 때는 고려하지 않고 밑이 1보다 클 때고, 그리고 얘네들이 자연수일 때 우리가 이런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배웠는데, 지금 와서 봤더니 꼭 자연수일 때만 될까? 상관없다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겠죠. 이 지수 법칙은 언제 성립해요? A는 1보다 큰 밑을 보고 1보다 크다고 보고, 정확하게 돼. A는 0보다 크면 돼. 대신에 뭐가 아니면 돼? 1만 아니면 돼. 1이면 그냥 성립하니까. 1이어도 성립을 하는 거지. 지수 법칙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n은 그동안은 우리가 자연수에서만 성립하는 줄 알았더니 어디서도 이제 성립한다. 얘가 실수 전체에서 그냥 다 성립한다. 근데 우리가 방금까지 뭐까지만 봤어? 무리수까지밖에 안 봤는데 실수 전체면 어떤 수도 포함이 돼? 무리수도 있잖아. 실수. 무리수는 그러면 된다는 얘기인가? 돼. 무리수도 돼. 무리수도 이 지수법칙이 성립하는데 또 의미상은 뭐 큰 의미는 없어. 왜냐면 유리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곱근이고 음수는 역수를 의미한다고 하지만 무리수는 그냥 말 그대로 무리수만큼 곱한 거야. 뭐 억지로 이게 뭘까 어째실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0 제곱하면 무조건 1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음수를 제곱했더니 너는 역수라는 거. 여기 n제곱을 할까?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라는 거 하고 또 하나 n분의 1 했더니 너는 n제곱근 그래서 거듭제곱근이 된다는 것까지 입장을 해봤어요. 여기까지가 지수에 대한 이제 전체 개념이야. 할만할까? 그럼 개념은 사실 어렵지 않은데 이제 저거야. 너희 그 곱셈 나눗셈 할 때도 곱셈 나눗셈 자체가 어렵진 않잖아. 근데 계산하다 보면 계속 틀리지. 익숙하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많이 연습해야 돼요. 많이 연습해야 되고 자, 하나만 더 하고 개념 정리 문제 연습으로 그렇게 하나만 더 A의 n제곱근 이라는 문장하고 그냥 n제곱근 A라는 문장하고의 차이점을 좀 구분해줘야 돼. 자, 우리가 어떤 수의 근이라고 돼 있으면은 뭐뭐의 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또 어떻게 해석하기도 해? 해 또는 결과 답이 되죠. 어떤 방정식의 해를 말하는 거야. 그러면 너는 어떤 방정식의 해를 말할까? n 제곱한 거의 근. 그러니까 뭐야? A가 x의 n 제곱일 때 그때 x는 얼마니? 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x는 뭐라고 써야 돼? 이때 x는 제곱이면 그렇지. 세제곱이면 세제곱이어도 그럴까? 아까 세제곱거든. 요거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붙나? 일단 2가 되는 건 알겠어. 2에 3번 곱하면 8이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 2를 3번 곱해도 8이 되나?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A의 제곱근에 대해서 봤으니까 뿔마가 생기는 게 맞는데 n 제곱근으로 확장을 하면은 얘는 이를 봐야 돼. 뭐가? 일단 A가 양수라고 가정하고 볼게요. A가 양수라면은 그냥 n 제곱근 A가 되기도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A가 되기도 하는데 요거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n이 홀수면은 그냥 저렇게 나오고 n이 짝수면은 항상 뿔마가 항상은 아니고 A가 0보다 클 때 항상 뿔마가 0보다 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자세히 해줄게. 그리고 우리 우선은 요거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얘가 앞에 이렇게 들어온 거는 너는 기호를 말하는 거야. 기호. 무슨 기호? 뭐 이거 또 이거 이름 까먹은 사람들도 있는데 근호라는 기호를 말하는 거야. 근호. 어떻게 생긴 거? 이거예요. 기호 읽을 때 이렇게 읽는 거야. n제곱근 A라고. 그러면은 너는 그냥 쓰면은 이거야. 뭐 다른 의미는 없고 n제곱근이니까 n 붙이고. 됐어요? 이 차이점 좀 알아둬야 돼. 홀수일 때는 똑같지 물론. 홀수일 때는 똑같은데 얘가 짝수가 되면 항상 뿔만 생긴다는 거. 그리고 항상 글이 이렇게 이런 문장으로 돼 있으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에 접근하는 거야. 잘 기억해야 돼. A의 n제곱근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됐어? 어떤 수는 이럴까? x는 이 앞에 보통 이런 단어가 들어와. x는 A의 n제곱근이다. 그러면 x의 n제곱이 A다. 이런 표현인 거고 그냥 x는 n제곱근 A다. 그러면 n제곱 A 요거 표현한 거예요. 두 번째 증상은 했어요.
지수의 기본적인 성질은 어느 정도 익혔고 우리가 이제 이런 문장을 봤을 때 문제 어떻게 적용하느냐 볼게요. 81의 4제곱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고 얘는 81은 x의 4제곱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x를 어떻게 구할 거야? 자, 여기 봐봐 여기 보세요. 하지 말고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 이 방정식이지 그냥 x에 대한 4차 방정식이야. 뭐 해야 돼? 는 0꼴을 만드는 게 기본이야. 는 0꼴. 그리고 나서 뭐 해? 2차 방정식 풀 때도 항상 이거 강조했잖아. 는 0 만든 다음에 인수분해해야죠. 인수분해.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x의 제곱 빼기 제곱으로 먼저 하면은 제곱 빼기 얘가 3의 4제곱이니까 3의 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은 0이에요. 이루고 나서 푸는 거야. 물론 얘를 한 번 더 인수분해해도 되지만 이 정도 이제 암산이 되죠. x의 제곱은 9니까 그러면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야. 근데 얘도 0이 될 수 있지요. 이거는 음수인데 0이 될 수 있나요? 되지. 우리 했잖아. 어떤 근이 나와? 허근이 나오죠. 허근.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i까지 구해줘야 되는 거야. 만일 내 제곱 근중 이 단어가 이런 게 붙어 근중 실근을 구하세요 하면은 얘만 구하면 되는데 이런 게 쏙 빠져 있으면은 그냥 근 다 구하라는 얘기야. 자, 세제곱근도 마찬가지. 27의 세제곱근이니까 27은 어떤 수의 세제곱이 되는 수라는 뜻이고 얘도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3의 세제곱으로 구축할 때는 0꼴로 만든 후에 뭐 한다고? 인수분해. 자, 세제곱 빼기 세제곱 인수분해 기억나니? 그래서 얘도 내가 그때 몇 개는 꼭 외워두라고 했던 것들 이렇게 계속 나온다고. 플러스 3x 그렇지. 까먹은 사람들은 다시 외워도 세제곱. 자, 그러면 x는 뭐가 되나요? x는 일단 네가 0이니까 3대. 그 끝이 아니죠. 너도 근을 갖고 있지.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수분해 안 되는 거는 근의 공식 이용해서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3은 9 빼기 4, 9, 36이니까 27i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또 이렇게 보다는 27 말고 3루트 3i라고 쓰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너 중 실근이라고 붙었으면 이제 실근만 구하면 되는데 그런 말이 없을 때는 다 구하면 돼. 됐어요? 자, 뭐 안 되는 거 없지? 그 마이너스 8도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다고 보고. 자, 다음 봅시다. 정말로 중요하고 너희가 오답률이 높아서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내는 그 유형 중에 하나야. 정말로 중요해. 의외로 간단한데 자꾸 헷갈려. 그런 문제 중에 하나야. 자, 잠깐 정리해 줄게요. 여기 봅시다. 우리가 a의 n 제곱근이라고 하면은 어떤 수 요거를 말하는 거죠. a는 x의 n 제곱을 말하는 거야. 그죠? a의 n 제곱근이니까 이때 너 x는 어떤 근을 가질 수 있니? 이거야. 그 중에 뭐만 내가 보겠다는 거야? 요 실근만 보겠다는 거. 실수인 것의 개수만 보고 싶어요. 이거예요. 자, 우선은 여기 봐. 지금 적는 게 중요하지 않아. 안 적어도 돼. 어차피 다 있어. 너희가 익숙해져야 돼. 반복되면서 익숙해지고 그냥 느낌이 와야 돼. 마치 우리 이런 거 뭔가 어색하잖아. 이런 거 이제 0분의 4 이런 거 쓰고 나면 뭔가 어색하잖아. 이상함이 느껴지지? 이래야 돼. 이 정도로 반복이 돼야 돼. 자, 먼저 어떤 수의 n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 이제 구분을 해줬죠. a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야. n이 홀수냐, n이 짝수냐에 따라서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 n이 홀수면은 사실 이거 남 필요도 없어. 무조건 그냥 한 개 끝. 한
한 개 끝. 한 개 끝. 그럼 그 근은 뭔데? 그것도 아까 봤지? n 루트 a n 제곱근 끝. 너도 n 제곱근 끝. n 제곱근 끝. 그래서 얘는 그냥 고민할 게 없어. 홀수면은 그냥 한 개 나오고 n 제곱근이 된다만 되면 돼요. 특별히 0일 때는 0이 되는 거야 그냥. 자, 너희 많이 헷갈려 하는 거 특히 이런 거. 만약 a가 8이야. 8에 세제곱근 8에 그러면은 3 8 하면 되는데 자꾸 여기다가 양수로 만들려는 습관이 생겼어 이미. 중학교 때 우리는 항상 루트만 보니까 루트 안에 양수만 들어가고 너 튀어나오면 양수가 된다를 너무 반복해가지고 습관이 생겨버렸는데 홀수는 아니야. 음수든 양수든 그냥 그대로 나오면 돼. 있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냥 홀수일 때 무조건 한 개 나온다. 0이니까 그냥 0인 거지 뭐. A가 0이니까 이렇게 하나 나온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짝수일 때는 중요하는데 일단 결과부터 얘기해줄게.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 없어 0개. 그 결과는 양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n 제곱근 나오고 0이면 그냥 0 1개 나오고 음수면 안 나와 없어. 오케이? 에이 그러니까 OX 같다. 이건 0이야 0 0이고 여기 없어. 자 그림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n이 홀수면 어떤 그림을 가지냐면은 n이 홀수일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항상 이래 항상 어떤 그림이 되느냐 이런 그림이 되죠. 세제곱근이 이거라면은 5제곱근이면 조금 더 빨리 올라가고 7제곱근 더 빨리 올라가고 이 차이만 있지 항상 0,0을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그려지고 왼쪽도 이렇게 곡선으로 그리면서 작아요. 이렇게 계속 내려가. 자 그러면 A가 만약 0보다 클 때를 보면은 얘가 몇 군데서 만나나 봐봐. 한 점에서 만나. 여기가 n 루트 A라는 얘기야. A가 0이면 여기서 만나? 그냥 0이라는 얘기야. A가 0보다 작아도 한 점에서 만나. 여기가 n 루트 A라는 뜻이야. 자 이러면 혼란스러워한다고. 이거 혼란스러우면 안 돼? 예. 봐 여기 봐. A가 0보다 크니까 얘도 당연히 양수 되죠. A가 0보다 작으니까 A 자체가 음수니까 얘도 그냥 음수가 되는 거야. 왜 0보다 왼쪽에 있다고 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게 아니라고. 오케이? 자, 눈에 담아둬. 요건 거고.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든 한 개야. 너도 한 개, 너도 언제든 한 개 나오고 결과도 그냥 n제곱근 A, n제곱근 A 이게 끝이야. 됐죠? 그 다음에 이제 n이 짝수면은 너희 이차함수 하나 기억하면 돼. 이차함수 있잖아. 이차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죠. 만약 4차함수면 더 빨리 떨어지고 빨리 올라갔지. 여기 폭이 좀 좁아지겠죠. 4차, 6차 커질수록 그 차이밖에 없어. 자 여기가 A가 0보다 크다고 하면은 일단 두 군데서 만나는 거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n제곱 A가 되는 거야. 근데 A가 양수지. 양수일 때 여기에 표현하려고 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음수로 표현해 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0일 때는 그냥 0인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1개인 거고 0보다 작을 때면 저 노란 선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맞는다. 없다. 뭐가 없는 거야? 실근이 없다. 근은 있어. 허근은 생겨. 실근이 없다. 됐죠? 책에 있는 거니까 이거를 굳이 나는 못 외울 것 같다. 그러면 따라 쓰면서 좀 외우기 하고 나는 그냥 문제 풀면서 익숙해질 것 같다 하면은 굳이 따라 쓰지 않아도 돼. 그 책에 있는 거 한 번 더 읽어보면 되고 밑에 거 연습 문제, 개념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이제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보자. 우리가 지수에서도 어떤 관계가 나타났지.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A의 지수끼리 이제 더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이때 주의할 점은 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밑이 항상 똑같을 때만 갖는다는 어떤 관계를 갖는다는 거에 대해서 쓰면은 이번에 할 일은 이제 이런 거야. 늘 하는 거야. 이거 너희 잘 하는 거야. 루트 3 곱하기 루트 2가 있어. 그럼 어떡해? 루트 6이라고 써주지요. 간단하지? 자, 루트 8이 있어. 그럼 이거 어떡해?
그런게또 아니지 뭐라고 거 2루트 2라고 써주죠. 이런 거. 자 루트 3분의 루트 2가 있어. 이거 냅둬? 아니지. 얘도 뭐해? 우리가 유리화하죠. 이렇게 이런 거를 이 제곱근, 그러니까 제곱근일 때만 해봤다면은 이제는 n제곱근일 때도 계속 해보겠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제곱근 3제곱근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너도 3제곱근을 해서 곱하기가 되는 거고, 여기가 3제곱근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만 쓰면 되는 거고, 여기가 3제곱근 3제곱근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똑같이 3제곱근을 근데 몇 번 곱해야 돼 얘는? 3이 되려면 그러니까 3번을 곱해야 되잖아. 이미 한 번 있으니까 몇 번씩 곱해줘야 돼? 계속 돌려서 돌지 말고 몇 번 곱해야 3이 돼? 3번 곱해야 되잖아. 이미 한 번 있으니까는 여기에 이렇게 요것만 곱해주면은 3 되니? 이거 곱해주면 3 돼? 안 되지? 그럼 뭘 곱해야 돼? 여기다가 3의 제곱을 곱해야 되죠? 좀 어렵나? 그러면 이거 그냥 3 두 번 쓸게. 이거 2개 곱해야 되지? 그래야 3 되지? 그럼 너를 2번 곱했으니까 그냥 너 전체 제곱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 제곱이니까 그냥 이 안에다가 제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고, 요것만 주의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3제곱근 6이 아니고 뭐가 되면 되는 거야? 9, 2, 18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는 거야. 이런 거 연습한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런 거 할 때 어떤 기준이 있으면 편하니까 그 기준들을 이제 모아서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붙여놓은 거야.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은 뭐 이런 것들, 여기 나온 거 있고 안 나온 거 있고 한 거 같은데, 이제 일단 다 정리해줄게. 다 정리해볼게. n 루트 a 곱하기 n 제곱근 루트 b면은 우리가 하나의 근호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거 성질 정리할 때 중요한 게 있어. 요거 일단 하나 꼭 하고 갑시다. 내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하나의 근으로 쓰려고 봤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 이런 경우 있어 없어? 없다니? 얘를 어떻게 할까? 여기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들어가. 정신 차려. 어떤 경우가 있어 이거?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다. 그렇지.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다라는 뜻이라고 했지. 자, 또 이런 거. 루트 A분의 루트 B가 그냥 대부분은 루트 A분의 B라고 그냥 쓰면 되는데 가끔 한 번씩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 경우 있다 했잖아. 이건 어떤 경우야? 그렇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제곱근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세제곱근은 또 바뀌고 네제곱근은 제곱근이랑 똑같고 뭐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성질이 바뀌니까 우리는 애시당초 너 제곱근의 성질을 좀 우리가 관찰을 할 때는 이 밑은 된다. 저 제곱근의 안에 근호 안에 있는 수는 양수일 때만 한번 제한적으로 보자라고 한 거야. 계속 바뀌고 헷갈리고 하니까.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n 제곱근 a를 n번 곱했어요. 그래서 너는 내가 a를 먼저 n번 곱하고 n 제곱 a로 n 제곱근 해도 된다는 거야. 왜냐 이게 양수니까. 만약 음수다라고 하면은 m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a가 음수면은 달라져. 그래서 양수일 때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많이 헷갈리는 게 이제 이거야. m 제곱근인데 근호 안에 또 근호를 넣어버렸어. 너는 뭐냐? m 곱하기 n 제곱근 a가 같다라는 거야. 이거 이해될까? 무슨 얘기지? 설명 안 해도 될까? 마지막 줄에 오른쪽에 m 곱하기 m 곱하기 그래서 곱하기 생략해서 쓸게. mn 이렇게 쓰면 또 신분하나? 이해될까요? 왜 그런지? 그러면은 자 얘가 이제 그나마 지수는 너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봐와서 괜찮은데 얘가 이제 좀 많이 헷갈릴 거야. 그래서 예를 몇 개 들어가 봅시다. 제일 헷갈린 거 얘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좀 쉬운 거부터 가볼게요. 3제곱근
안에 4제곱근이 있어요. 이 한 번이니까 쉬운 거. 그러면 너는 하나의 제곱근으로 표현할 수 있겠니? 그게 얼마일까요? 여기가? 그렇지 12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너희가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거야. 제곱근 안에 3제곱근이 있어요. 너는 얼마일까요? 하나의 제곱근으로 표현하면 여기 뭐라고 써야 될까? 얼마? 3? 6? 3이야 6이야. 요 제곱근이라는 거는 뭐가 생략되는 거야? 2제곱근에 2가 생략된 거지. 6이야 6. 실수하면 안 돼. 3제곱근이면 그냥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뭐야? 예를 들어서 얘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얘하고 3제곱근 2라고 같다는 얘기는 그럼 여기 루트 2하고 같다는 얘긴데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면 돼. 자,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또 알아두면은 계산이 편한 거 하나 또 있는 게, 자, 이건 얘를 먼저 들어볼까? 루트 2, 3제곱근 루트 2야. 근데 내가 여기다가 2제곱을 얘하고 6제곱근 2의 제곱하고 비교를 할 거야. 얘는 어떻게 같은 거 같아? 다른 거 같아? 같을 것 같아? 다를 것 같아? 같아 얘. 자, 이제 눈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자, 6 보면 뭐가 떠올라가거나? 그래서 3 루트 2라고 써도 되겠니? 그 다음에 2의 제곱이라고 쓰고 났더니 이 안에 루트 2의 제곱은 뭐랑 같아? 이랑 같아. 그죠? 이게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를 얘를 이제 간단히 정리하자면 결국엔 이거야. m 제곱근의 a의 n 제곱은 m에다가 어떤 p를 곱한 제곱근은 a의 n에다가 p를 곱한 제곱과 한 것과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자유자재로 막 변환이 될 수 있으면 돼요. 자, 문제 보면서 몇 개 연습 같이 해봅시다. 13페이지 봅시다. 13페이지에 위에 부분은 너희가 쭉 해버리면 되고, 그 밑에 있는 5, 6, 7, 8번만 같이 봅시다. 5번. 자, 5번. 그냥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돼. 간단히 할 거야.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 눈에 뭐가 관찰돼? 다 똑같지? 제곱근이 다 똑같지? n제곱근이 다 똑같아. 다 똑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얘는 3제곱근 붙이고 이제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2 곱하기 4 곱하기 510인데 512는 2의 몇 제곱? 얘는 2의 몇 제곱? 2의 9제곱. 이런 거 좀 외워두면 좋아. 얘는 2의 9제곱. 근데 여기 2 곱하기 3은 2의 몇 제곱? 2의 세제곱. 자, 두 개 약분하니까 2의 몇 제곱만 남아? 그러면 3제곱근 2의 6제곱분의 1이라고 써도 되는 거고, 얘를 좀 더 간단히 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가능하다고? 세제곱근 했잖아. 그럼 무엇을 세제곱해야 2의 6제곱이 될까요? 그죠? 무엇을 세제곱해야 돼? 2의 제곱을 세제곱해야 6제곱이 되죠. 됐어요.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거듭제곱의 성질을 잠깐 이용하자면 결국엔 여기 뭐야? 곱하기 1 있는 거고 너 대신에 2 곱하기 3 있는 거에서 3을 똑같이 떼도 똑같다는 거야. 근데 1제곱근이라는 말은 없어. 1제곱근이라는 건 그냥 제곱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2제곱분의 1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냥 보지만 말고 따라 쓰면서 연습해봐. 따라 쓰면서. 그 다음에 6번. 자, 너는 어떻게 볼까? 야, 어떻게 볼까? 자, 여기에 2 곱하기 6 제곱근이죠. 2 곱하기 6이란다. 3 제곱근에서 6이야 6. 그 다음에 36은 6의 제곱이야. 그리고 너를 세제곱했는데 저렇게 밖에 세제곱한 거는 안쪽으로 이렇게 세제곱해도 되는 거고. 그러고 봤더니 여기 제곱근과 여기 제곱이 똑같죠? 그럼 너는 결국에 뭐 얘기하는 거야? 아, 그냥 6을 말해. 오케이? 천천히 따라 써보면 돼. 써보고 연습하면 돼. 여기는 됐어. 익혔어. 시간 더 줘. 이번에 그 어디 여기? 루트 바깥에는 2를 왜또 곱하는 거야? 아, 이거 제곱. 너 아까 루트에 3제곱근 하면은 몇 루트라고 했어? 6. 왜 6이 됐어? 2, 3은 6. 2제곱근이잖아, 2제곱근. 1제곱근이면 제곱근이 없어져야 돼. 됐어? 자, 그럼 7번 갈게요. 7번. 야, 얘는 8제곱근이고 너는 4제곱근이야. 그럼 이제 하나의 제곱근으로 표현이 안 되죠. 근데 여기 봤더니 8이라는 수는 4 곱하기 2, 6이라는 수는 3 곱하기 2, 둘 다 곱하기 2가 있으니까 얘는 4제곱근이라고 생각하고 얘는 세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n제곱근이 같아졌으니까 너는 이제 4제곱근 안에다가 3의 세제곱, 여기 봐, 여기 보면서 3의 세제곱 곱하기 3이야. 그러면 3의 4제곱. 4제곱근 했는데 4제곱 하래? 그럼 너는 그냥 3이 나는 거죠. 됐어? 자, 이제 마지막 겁니다. 자, 분수네.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부터 생각하는 거야. 자, 먼저 제곱근부터 보니까 달라. 달라서 어떻게 하지? 봤는데 이런 수가 이제 보여야 돼. 야, 너는 뭐야? 3분의 4의 제곱. 그렇지. 너는 3분의 4의 제곱이니까 너는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이고 너는 제곱이니까 제곱 떼주고 여기를 3으로 바꿔줄 수 있지. 그러고 났더니 세제곱근으로 같아졌어요. 그리고 2분의 9 일단은 써봐. 2분의 9분의 3분의 4고 너는 뭐야? 우리 부모를 역수해서 곱하면 되죠. 그래서 너는 3제곱근에 3분의 4 곱하기 9분의 2예요. 3 곱하기 9는 3의 이거 계산하지 마. 이거 항상 우리 이쪽 세계에서는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야 돼. 3 곱하기 9는 3의 세제곱, 4 곱하기 2는 2의 세제곱. 근데 그러면 3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니까 그걸 세제곱분 했으니까 그냥 3분의 2. 그죠? 이 앞에까지가 그냥 기본적인 연산 연습, 개념을 이해하고 연산 연습하고 하면서 지수와 제곱분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였다면은 여기는 조금 달라. 활용을 해야 돼.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 자, 하나씩 봅시다. 대표 4번이 아니고 5번. 대표 5번. 실수 x에 대해서 4의 x제곱이 3일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하여라. 자, 이게 뭔 소린가 하겠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돼. 4를 x번 곱하면 3이 된대. 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지? 그냥 그거 무시해. 그냥 4의 x제곱 이렇게 생긴 애가 3이랑 같구나 생각하면 돼. 그래놓고 1번 봤더니 이런 걸 풀래. 문제에 주어진 제시한 거는 4의 x제곱인데 여기는 2의 x제곱이 나왔어. 근데 이런 것도 나왔어. 마이너스도 붙였네.
우리 마이너스 붙으면 뭐라고?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먼저 생각해. 내가 대답하기 전에 지수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얘는 역수, 다시 해서 분수. 다시 써주면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x제곱분의 1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으면 또 뭐하라고 했어?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있으면은 얘가 없어져야 우리가 계산이 편하잖아. 그래서 여기에 2의 x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곱하기 2의 x제곱. 여기까지 될까요? 그러면 이제 정리만 해주면 돼. 정리만 이쁘게 해주시면은 분 뭐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분배 법칙 해야 되죠. 분배 법칙 하면은 2의 x제곱을 제곱하래요. 4의 x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2의 x제곱 곱하기 2의 x제곱은 1이지. 이거 1 만들려고 한 거잖아. 이 5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분배 법칙 하면은 4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죠. 4의 x제곱 알려줬잖아. 3이요. 이제 편안하게 계산해주면 끝. 됐지요? 자, 여기는 또 고민해야 돼. 야, 4의 x제곱을 알려줬는데 8이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근데 여기 봤더니 또 마이너스 붙어 있어. 어떻게 할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여기 있는 얘를 1로 만들거나 분모에 있는 얘를 1로 만들면 돼. 진표야, 뭐 해볼까? 다시 뭐 해야 돼? 네가 생각해봐. 뭐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얼마를 뭘로 곱해야 할 거야? 그 곱할 거야. 뭐 곱할 거야? 의 x제곱 2x라고 읽으면 안 돼. 습관적으로 나중에 2x라고 써버린다. 그러다가 2의 x제곱이나 8의 x제곱 곱해도 돼. 일단 2의 x제곱을 곱해봅시다. 그럼 뭐가 될까요? 2의 x제곱. 자, 8의 x제곱이랑 2의 x제곱을 곱하래. 그럼 뭐야 너는? 8의 x제곱이랑 2의 x제곱을 곱하래. 이거 뭐야? 8의 x제곱을 8의 x제곱으로 보면 안 되지. 이쪽 세계에서는 8을 8로 보면 안 된다 했잖아. 8을 뭘로 봐야 돼? 2의 3제곱. 그래서 2의 3제곱의 x제곱이니까 2의 3x제곱으로 봐야 되는 거야. 그럼 너는 저렇게 뭐야? 2의 4x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돼. 여기까지 괜찮니? 안 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해. 지금 얘기를 해. 오늘은 첫날이니까 봐주는데 다음 시간부터 봐주는 거 없어. 지금 얘기를 해. 이거 되니? 그럼 분해. 자, 여기는 앞에 했던 거니까 그대로 써볼게요. 4에 여기 x 된다.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자, 얘는 왜 4의 x제곱이라고 썼나요? 주어진 게 저거니까. 상관없어. 2의 제곱, 2x제곱이라 해도.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해 봅시다. 얘는 3이었고, 일단 쉬운 거부터 가. 얘는 3이었고 더하기 1이었어. 얘는 뭐였어요? 얘는 뭐야? 얘를 뭐 하면 돼? 얘를 두 번 곱하면 되지. 3을 두 번 곱하니까 2. 얘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 붙으면 뭐가 된다고? 역수. 원래 마이너스 안 붙었을 때가 3. 마이너스 붙으면 3분의 1. 끝나요? 그럼 빼기 들어간 거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분수 안에 분수꼴이 있으면은 그 분수를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수로 정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정리만 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27 빼기 1분의 얘는 그냥 계산해. 3, 4, 12. 그럼 정리할 수 있지요. 얘는 약분까지 해버리면 얼마니? 13분의 2 되나요? 자, 밑에 거 또 천천히 연습해봐. 뭐 하자고 했어? 뭐 하자고? 근데 이거 다르잖아. 뭘 일로 만들래? 너 뭘 일로 만들었어? 뭐 해야 될 것 같아? 뭐 해야 될 것 같아? 3x 제곱을 3x 제곱을 곱해. 3에 3x 제곱을 곱해. 이렇게 3x 제곱. 자,
곱하면은 요 분배법칙 하는 건 알고 있지? 자,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곱하니까 3의 4x제곱 빼기 1, 얘는 1 되는 거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은 3의 6x제곱 맞아? 더하기 또 이렇게 곱하면은 3의 3 마이너스 1x입니다. 곱하기는 지수끼리 뭐 한다고? 더하면 얼마야? 2x 3의 2x제곱 x제곱. 자, 이제 이게 얼마를 나타내는 것만 찾아내면 돼요. 자, 네가 2야. 근데 야 4x야. 그럼 뭐 해야 돼? 얼마야? 얼마란 얘기야? 4 4, 그렇지. 4 빼기 1. 자, 2x제곱이 2야. 근데 6x제곱이야. 얘를 몇 제곱하고? 세제곱. 오케이. 이거는 그냥 2 더하기 2 계산만 해주면 되지. 할 수 있겠어요? 다음 봅시다. 6번, 대표형 6번. 이제 기본형 문제 중에 난이도 제일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 근데 얘는 그래도 쉬워. 왜 쉽냐? 자, 봐봐. 여기 봐봐. 일단 6번부터. 그래, 문제부터 봐. 문제부터 봅시다. 대표 6번. 세의 실수 x, y, z에 대하여 뭐라 써있고 얘가 성립할 때 2에 뭐라 한 게 값을 구하래요. 자, 문제 봤지? 여기 봐봐 보면 얘가 그나마 쉬운 이유가 얘가 결정적인 단서들을 주고 있어. 그럼 얘가 어렵게 내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 7을 지워버려. 여기도 7을 지워버려. 자, 한번 7을 지우고 한번 고민해봐. 뭐 해야 될까? 야, x제곱이랑 3x, y제곱이 똑같은데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을 하래. 그럼 여기서 너희가 첫 번째 실수하는 게 x는 뭐지? 하고 x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 쓸데없는 노력이야. 구하는 게 아니야, x는. 그냥 이거를 계산하면 뭘까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아무거나 문자 잡고 풀어봐. 그러면 돼. 근데 얘는 다행히도 이 7이라는 값을 줬어. 그러면은 얘를 통해서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다고. 야, 2의 x제곱인데 너는 x분의 2제곱을 해놨네? 그럼 뭐야? 다시 보면은 2의 x제곱이 중간 거는 사실 관계가 없어. 7인데 너는 7의 x분의 2제곱을 하래. 요거 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얘 더한 거는 곱한 거고 뺀 거는 나눈 거잖아. 그러면 이거 각각을 생각해보자. 7의 x의 2제곱이 뭘까? 얘를 통해서. 생각했어? 자, 7의 x분의 1제곱은 뭘까? 그럼 양변을 뭐 하면 돼? 얘를 x분의 1 제곱하면 되죠. 이거 되니? x분의 1 제곱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되니? 근데 쟤는 2제곱 필요하잖아. 아, 그래? 그럼 제곱 한 번 더 해주면 되지. 그러면 너는 이게 되는 거겠죠. 될까요? 자, 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3의 y제곱은 7을 통해서 이번에는 7의 y분의 3제곱을 구하면 돼. 그럼 뭐 해주면 돼? y분의 3제곱 해주면 되죠. y분의 3제곱 하니까 y분의 3은 y는 7에 y분의 3제곱. 괜찮니? 자, 그러면 6의 z분의 1제곱은 그냥 6의 z제곱은 7이니까 7의 z분의 1제곱은 그냥 z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7의 z분의 1제곱 하면 되죠. 됐어? 자, 그래 놓고 이제 이거 정리만 하면 돼. 너는 그래서 뭐야? 너는 뭘까요? 7의 x분의 2제곱 더하기니까 곱하기 7의 y분의 3제곱 나누기 7의 z분의 1제곱을 하라는 얘기야. 그 여기 이 값들은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7의 2분의 x분의 2제곱 있고 7의 y분의 3제곱 있고 7의 z분의 1제곱 있죠. 그러면 이거 앞에 거 두 개는 곱하는 거고. 그래서 너는 4 이렇게 커. 4 곱하기 27 27분의 나누기니까 분의 밑에 쓰면 되는 거지. 6 쓰고 나니까 괜히 계산했네. 너는 뭐야? 2, 9, 18 약분해서 정리하면 되죠.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 거야. 5번보다도.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와야 돼. 특히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 이건 뭐 z제곱은 전체 이거 중간 과정 다시 써주면 이거 전체 z분의 1 제곱한 거야. z분의 1 제곱
그래야 z 곱하기 z분의 1에서 1 되니까 요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은 할 만한 문제야.